한 가지는 그럴 때도 스타 주식은 나오더라.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10배짜리 주식은 미국 기준으로 10개 이상씩 매년 나왔고 2배짜리 주식은 수십 개씩 나왔다. 그래서 제가 그거 우리나라에서 조사를 똑같이 해봤거든요. 겁이 나서. 글쎄요. 우리나라도 약세장에 10배짜리 주식이 한 개씩은 꼭 나왔고요. 매년. 대표님 오늘 그 신문을 보니까 네. 그런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네. 10년 장기 침체가 이어질 것이다. 아, 네네. 그런 말들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어떠신 것 같으세요? 무섭죠. 일단 제가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저는 이제 역사와 통계, 평균 회귀 이런 거를 이용해서 쉬운 투자를 하는 사람인데 제가 겪어본 바로는 10년 장기 침체 이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책에선 본 적이었어요. 아주 힘들었다고 했어요. 네. 모든 투자자들이, 현인들이 그분들은 이미 나이가 60, 70, 80, 90이기 때문에 그 10년이 되게 짧은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제가 나이 39인데 앞으로 10년간 이어질 것을 안다면 너무 암담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그 현인들의 말을 빌리면 그렇다 해서 주식을 포기할 필요는 없는 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는 그럴 때도 스타 주식은 나오더라.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10배짜리 주식은 미국 기준으로 10개 이상씩 매년 나왔고 2배짜리 주식은 수십 개씩 나왔다. 그래서 제가 그 우리나라에서 조사를 똑같이 해봤거든요. 겁이 나서. 글쎄요. 우리나라도 약세장에 10배짜리 주식이 한 개씩은 꼭 나왔고요. 매년. 2배짜리 주식도 10몇 개씩 매년 꼭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고객 자산을 관리하니까 더 겁이 나지만 이 보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차피 많은 돈을 해야 될 것도 아니고 투자를 안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확실한 주식 몇 개만 투자를 한다면 꾸준히 돈을 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현인들의 말한 두 번째는 뭐냐면 그 10년 장기 침체 블랙 먼데이를 전후해서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에 가장 큰 화랑장이 수십 년간 이어졌다고 했어요. 미국 기준이지만. 그렇게 된다면 저는 49살에 돈 벌어서 뭐 하겠느냐 싶은 생각도 들지만 그때까지는 개별 종목으로 잘 버텨보고 그러고 나서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장이 또 온다고 하니까 그렇게 안 왔으면 좋겠고요. 저는 어쨌든 상대적으로는 이 종목쟁이이고 시장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럴 때가 되어도 적은 수익이나마 꾸준히 낼 수 있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고요. 이 경기 침체가요.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지 않는 걸 경기 침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올라가지 않는 곳에서도 올라가는 기업들은 계속 발견이 되니까 그냥 저희 회사의 특징은 횡보장일 때 성과가 되게 잘 나는 편이에요. 그런 걸로 그냥 위안 삼고 기다려 볼랍니다. 근데 저는 10년 침체 안 오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 저도 그걸 책으로만 좀 읽고 네. 그 많은 분들이 뭐 그 경기 순환 2년, 3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올라간다고 상향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역사적으로 2번인가 3번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2번, 3번이군요. 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차피 경기 침체가 오면 나만 힘든 거 아니고 다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코로나 때 우리가 느꼈던 거는 상대적 박탈감. 맞아요. 나만 그때 안 해서. 근데 이거는 이제 완전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겪을 거잖아요. 맞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똑같이 돈을 못 버는 거니까 이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의 가처분 소득, 물가가 안 오를 거니까 그런 것도 줄어드는 게 아니니까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나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고객들이 주식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돈을 맡겨야 돈을 벌기 때문에 웬만하면 계속해서 오르는 게 좋습니다. 장기 침체는 안 오는 걸로 예,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게 조금 그 구체적인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여쭤볼게요. 그 네이버 카카오의 뭐 향방을 여쭤보는 건 아니고 약간 이런 건데요. 그 네이버 카카오가 진짜 지금은 그래도 조금 오른 것 같긴 한데 한 70% 이렇게 빠졌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많이 빠졌다고 보는 분들도 있고 그 코로나 때 보면은 이게 막 3배까지 가고 카카오는 막 4배까지 가면서 지나치게 많이 오른 거다 이거는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럴 때는 분명히 싸진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거품이었다는 과거를 보면 또 이게 많이 빠진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좀 보시는지. 저는 밸류에이션을 할 때 앞으로 이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벌 거냐, 순이익을 얼마나 벌 거냐를 예측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이버 카카오는 너무나 성장 산업에 속해 있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저보고 하이트 진로라는 회사의 미래를 예측해봐라 라고 하면 물론 그것도 틀리겠지만 대략 예측할 수 있겠죠. 맥주랑 소주를 파는데 사람들이 술을 일주일에 몇 병씩 먹었는데 그게 10년 지나니까 어느 정도 줄더라. 네. 그런데 얘네들이 가격 인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방어를 해왔더라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대표님 거죠. 다 계산하시는 거죠? 할 수 있죠. 그리고 해봤었고. 근데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카카오는 제가 알기로 상장한 지 몇 년 안 됐고요. 그리고 그 회사가 태어난 지도 10몇 년 안 됐어요. 근데 그만큼 돈을 벌고 있잖아요. 저희가 카카오톡을 쓰고 오픈 채팅을 쓰고 거기서 선물하기를 하고 뭐 가지가지 하는데 그걸 예측한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앞으로 뭐 할지를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게 주가의 오르내림과 상관없이 밸류에이션 하기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대략 보면 이렇게 판단을 해요. 2020년 2월 말에 이제 코로나가 발병하면서 주가가 많이 잠깐 떨어졌다가 그 이후로 한 1, 2년간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그때 올라간 거를 펀더멘탈인지 본질 가치인지 거품인지 알 수 없으니까 그걸 그냥 없애버리자. 그래서 2020년 2월부터 2021년까지 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주가가 2020년 2월보다 낮으면 저는 투자해볼 만한 게 거품이고 아니고는 사실 주식시장 참여자의 얘기인 거고 거기에 오너들이나 임직원들이 내가 주가가 올랐으니까 나 열심히 일해야지 또는 주가 올랐으니까 배 따시니까 열심히 일 안 해야지 그런 거 없어요. 분명히 열심히 일했을 거고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 거기에 높은 연봉을 보고 많이 입사를 했으니까 그 1년 반 동안 정말 많은 연구 개발과 회사의 발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반드시 2020년 2월보다는 지금 주가가 올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보다 낮게 있다면 한번 투자해 볼 만하다. 연구해 볼 만하다. 인 거고 네. 그것보다 여전히 높게 형성돼 있다면 이거는 여전히 불확실한 영역이 조금은 남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저 되게 그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그 부동산 전문가분을 인터뷰를 며칠 전에 했었는데 그분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지금 집값에서 30%가 빠졌는데 보통 이제 부동산 전문가분들은 한 30-40% 빠지면 바닥이라고 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020년 2월부터의 가격은 빼야 된대요. 네네네. 그때부터 30%래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50%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 45%, 50%. 네. 그래서 또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되게 구체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진짜 거품인가 아닌가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판단하기가.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며칠 전에 인터뷰하셨다는 그 부동산 전문가분도 그렇고 분명히 틀릴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있겠죠, 조금. 하지만 그렇게 좀 안전하고 보수적으로 투자하려는 사람의 목표는 뭐냐면 잃지 않는 거거든요. 카카오 네이버가 여기서부터 2020년 2월까지 떨어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를 수도 있고요. 강남 아파트도 아직 30%밖에 안 떨어졌지만 다시 오를 수도 있죠. 하지만 떨어질 확률이 일부 있으면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네이버 카카오가 2020년 2월보다 떨어져 있고 뭐 강남 아파트가 뭐 고점 대비 50% 2020년 대비 30% 떨어져 있다면 덜 잃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하지 않는 것, 안 왔을 때 잃을 가능성이 낮으면 사실 해서 버는 것보다는 그런 환경이 주어졌을 때 안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장기 수익률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그 네이버 카카오를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카카오는 좀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좀 배제를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네이버를 요즘에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 네이버가 좀 많이 빠진 거는 알겠다. 그리고 투자를 하고 싶다 하는데 거기서 또 한 가지 강력한 반론은 구글하고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미국 주식을 많이 하니까. 네네네. 근데 구글은 PER이 22하고 네이버는 20 이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절대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네이버에 투자하느니 많이 떨어졌어도 구글로 가겠다. 그래서 이거 하나로 이렇게까지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지표가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요? 네이버가 우리나라 기업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받는 것이다. 생각하고 근데 구글 외에도 네이버와 같은 일을 하는 회사가 전 세계에 여러 개 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소프트뱅크나 야후 뭐 이제는 합병하고 했지만 그런 회사가 있고 러시아에는 얀덱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 중국에는 이제 알리바바라든지 바이두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아직
뭐 서학개미가 많아졌지만 조금 우물안 개구리 스타일로 본인 나라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하는 편에 속하고요. 그런 아까 말씀드린 얀덱스나 알리바바, 바이두 뭐 이런 회사들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플레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좀 평준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구글이 잘할 거냐 네이버가 잘할 거냐라고 하면 구글이 잘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또 구글이 좋은 거냐 그런 건 아닌 게 만약에 비슷한 밸류에이션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 또는 네이버가 싸게 거래되고 있다 근데 내가 한국 사람이라면 사실 네이버가 어떤 일을 하는지 훨씬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네. 아주 뭐 블로그를 이런 식으로 요새는 프로모션 하더라 또는 뭐 네이버 카페가 옛날에 잘 안 됐었는데 뭐 잘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으니까 내가 조금 더 잘 알 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은 옳지만 구글이랑 이제 비슷해졌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전 해볼 만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게 차이가 오 정도 많을 땐 안 차이? 되고 네. 5 정도 차이. 그 뭐 PER 5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익으로 봤을 때 20배냐 25배냐라고 하는 거는 아주 이익의 작은 스윙만 가지고도 충분히 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 정도는 내가 한국 사람이라면 네이버에 베팅하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 네. 그리고 궁금한 게 또 그런 거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1등 주식에 투자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구글하고 네이버를 딱 두고 봤을 때는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것 같으니까 1등이니까 구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어느 순간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글이 최근에 좀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네. 조금 이미 걔네들은 시장을 크게 먹은 거죠. 네, 네. 그래서 더 이상 뭔가 확장을 하려면 정말 신산업으로 그렇죠.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이버는 한편으로는 이번에 그 중고마켓 같은 것도 산 거 같은 거 보면은 네. 진출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뭐 실패를 떠나서 만약 성공을 한다고 하면 네. 그래도 굉장히 큰 시장의 한 파일을 갖고 올 수 있어서 그렇죠. 늘어날 여지가 오히려 구글이 신사업을 개척하는 것보다 네. 이거를 해서 성공으로 이끄는 게 확률이 더 높을 것 같고 네. 그렇게 되면 그 기업이 작았으니까요. 기업 가치를 더 받을 수 있어서 주가적으로는 1등을 꼭 하지 않아도 네. 많이 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정확히 제 생각이고요. 아, 그러세요? 네. 주식으로 많은 돈을 벌고 싶다면 1등 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2, 3등 기업을 잘 솎아내서 투자하는 게 돈은 더 많이 벌어요. 그래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아마존이 얼마나 올랐는데 테슬라가 얼마나 올랐는데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해주실 건데 그런 거는 확률이 더 적어요. 테슬라나 아마존 같은 회사는 전 세계에서 1등 회사이고 그 1등 회사가 되기까지 나머지 쓰러져 간 회사들이 정말 많고 내가 과연 전기차 회사에 투자할 때 테슬라에 투자할 수 있었을까 또는 이커머스에 투자할 때 아마존에 투자할 수 있었을까 이 생각을 해보면 기업의 상장 기업 개수 대비 그렇게 되는 확률이 너무너무 적거든요. 워런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처음에 내연기관 자동차 제너럴 모터스하고 포드가 나왔을 때 이 자동차 회사에 투자를 안 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니네들이 볼 때 지금 제너럴 모터스하고 포드를 투자했으면 100배 1000배 낫다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처음 내연기관 자동차가 상업화됐을 때 일반 소비자한테 팔기 시작했을 때 미국 시장에 상장된 자동차 회사가 몇 개였는 줄 아냐. 제가 그 개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수백 개였어요.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버크셔 해서웨이 레터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A로 시작하는 상장 자동차 회사만 일단 읊어보겠다 하고서 이만큼 한쪽을 읊어요. 네. 그 얘기는 A부터 Z까지 26배가 더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당시에 1등이었던 자동차 회사는 제너럴 모터스하고 포드가 또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내가 안 한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와서 뭐 테슬라니 아마존이니 포드니 제너럴 모터스 하는 거는 이제 생존 편향에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2, 3등을 찾아라라고 하는 거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네, 거죠.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1등 기업을 투자하는 건 내가 직접 투자를 해야 되겠는데 공부에 투입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하면 구글을 투자하는 게 제일 안전한 선택이에요. 2, 3등을 하려고 하면 2, 3등이 1등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얼마일까 또는 2, 3등이 커질 수 있는 파이는 어느 정도일까 그동안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해야 돼서 저는 그 작업이 재밌지만 그게 이제 시간이 부족하거나 재미없으신 분들은 1등 기업이 훨씬 더 안전한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 네. 제 개인적인 궁금증이 많았는데 다 해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